안녕하세요. 맞짱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 헤드라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일치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체제 감사원장뿐만이 아니라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전원일치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관저 이전 부실감사가 아니다.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도 사퇴 압박 단정이 어렵고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 결국은 이게 탄핵이 될 정도의 위법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3명이 별개의 의견을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조금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견책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감봉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심하면 파면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결국 이들도 말하는 게 그냥 견책 정도의 사유인데 왜 탄핵까지 시키려고 했냐라는 의견을 피력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핵 소추안을 올릴 때는 법의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소추안을 올리는데 거기서 분명 본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조금의 꼬투리는 잡을 수 있지만 이게 탄핵될 정도의 사안인가. 물론 본인들도 아니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행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도 계엄이 이상했다, 부당했다, 내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서도 기관장이 한 명 바뀌거나 대표가 바뀌면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치죠. 그만큼 기관장이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기관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탄핵을 시키면서 업무를 정지시키고 행정을 마비시키는 거는 분명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해서는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도 않는 사유들을 계속해서 국회에서 추가하고 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미 적법한 행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개인의 감찰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히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뒤쪽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위법을 했다는 주장도 같이 펼쳤는데 그것도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 외에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들도 없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낸 것도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감사원법을 소폭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훈령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헌법, 민법, 상법 이런 상위법들이 있고요. 그 밑에 기초단체에서 하는 지자체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만드는 법들이 있어요. 훈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훈령이라고 발의를 하기도 합니다. 지자체장이나 기관장 명의로. 그래서 이게 무슨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외에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결국 기각이 되었죠. 이게 인제 위법성들을 말을 했던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장소로 제3의 장소로 불러서 조사한 것이 조사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그 경찰서나 검찰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위법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자체가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다. 사실 웃기죠. 예. 이런 것들을 탄핵 소추안에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동조한 변호사들에 대한 의견은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예. 돈을 많이 주는데 이들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써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문을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 기각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말을 했고요. 그 외에 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국정을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면 그 공백이 정말 큽니다.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팀장님이 휴가를 나가신다던가, 과장님이 휴가를 나가신다던가,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업무 추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황도. 결국 기관장들 그리고 주요 요직에 있는 요원들이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그 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 업무 공백을 다른 사람이 또 메꿔야 되잖아요. 결국 모두가 피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무분별하게 남발했다라는 것은 민주당은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책임지는 모습도 없잖아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거는 분명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이게 왜 계몽령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지금 입장 표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천대엽이라고 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왜 항고를 하지 않느냐,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법원 행정처장이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결국 판사가 검사에게 업무 지시를 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검찰의 상급 기관은 아닌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 여부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천대엽이라고 하는 법원의 행정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고,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어떤 말들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이죠. 그것도 심지어 법원의 행정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가 정치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 중립성 자체를 지금 훼손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 편을 들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좌파들도 이거는 본인들 편 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만큼 정말 이상한 사안입니다.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각이 뻔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이 우리의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비만 해도 3억 이상이고요. 탄핵에 들어간 총 비용을 더하면 4억 6천만 원 정도가 낭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게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세금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3억 1,724만 원이나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가 작년 6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지금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3억 원이 넘는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로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1대, 20대 국회 때는 2억 4,420만 원 그리고 1억 6,5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심지어 4년씩 4년간 집행한 비용입니다. 근데 지금 9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좌성향에 가까운 변호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혈세로 자기 편들의 일감을 몰아주기 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법적인 상황이냐면 일반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아는 업체 그리고 자기와 친한 업체의 일감을 조금이라도 몰아주면 바로 징계당하고 감사받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게다가 더 억울한 거는 탄핵 심판을 당하신 분들은 자기의 사비로 변호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님께서도 본인의 사비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탄핵 심판 때문에 변호사비를 납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승소를 했어도 패소한 쪽에서 이 변호사비를 보존을 해주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한 쪽에 변호사비를 일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100%다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한 80% 정도 보전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건에서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탄핵 심판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이 업무 직무정지도 당하고 게다가 개인 사비로 변호사비도 수천만 원 날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은 본인 사비 하나도 안 내요. 본인의 세금으로 이렇게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하지. 결국 국회의원들도 패소를 하면 들어갔던 변호사비 그리고 상대방 측의 변호사비까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게 뻔한 탄핵을 계속 줄줄이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 성향에 맞는 변호사들 일감 나눠주고 결국 자기 편 지갑 채워주는 좌파 이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있는 현상 그대로 봐야 돼요. 무엇인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 말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만 나열을 해놓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볼 거는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 그리고 헌재의 신뢰도와 불신도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아직은 탄핵 인용이 높다라고 여론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게 저렇게 수치로 나오면 아직도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국민들이 계몽되어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주식에서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쪽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될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 인용을 하는 의견보다 기각을 하는 의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게 그 시간에 전화를 받고 긴 시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파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업무 중에 혹은 업무에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수행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좌파들은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기초수급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미래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데 자신의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계형 좌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전국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무효에 대해서. 전국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계속 낼 수 있다는 것은 전 정말 국가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진년 이런 대형 단체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연합체다. 이게 뜻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도 못 내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 이게 좀 이상한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그냥 좌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개개인이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치 무관심층이나 내지는 뭐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이상한데?'라고 의구심을 가졌다가도 학교에서 계속 학내 구성원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다른 의견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인 분들이 많습니다. 심성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밖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계몽령의 성과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이런 찬반 토론들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논리적으로 펼쳐내고 그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의 방송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